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현재 거주하는 곳은 인천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저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도 있을 만한데요.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막 결혼 1년 차를 맞이한 사람이고 시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중이랍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벌써 합가 생활도 1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저랑 둘 다 근무지가 인천이라 현재 사는 곳에서 부담 없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월세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니 경제적인 부담감도 덜 느끼며 사는 중이고요. 하지만 분명 불편하긴 불편한 주거지였어요. 집 명의가 시아버지셨거든요.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다 너무 비싸서 쉽사리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오래도록 고시 공부를 하다 뒤늦게야 다른 취업 자리에 뛰어들어 취직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니긴 했으나 중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몇 천을 날리고 또 친정 아버지가 사업하다 말아먹으며 만들어낸 빚을 갚느라 몇 천을 또 날린 전례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부부가 둘 다 모아놨던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지 의아했을 정도로 통장은 통장과도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둘이서 함께 일하고 모으면 돈이 전보다 술술 잘 모이지 않겠나 싶었어요. 돈 때문에 악착같이 사는 남편이 든든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해서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위로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장에 든 돈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함께 살던 호기로운 마음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좋았습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좋으니까 좋았어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었고 평일에 일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같이 침대 위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며 마냥 휴식을 취했는데 혼자가 아니니까 괜히 심심하지도 않고 든든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을 꼭 차려 먹어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꼭 밥이 차려져 있었고 그래서 숟가락만 거들며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이 충청도라서 집밥 먹는 게 힘들었던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눈물겹도록 맛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시어머니를 거들어드리며 집안일을 분담하고자 했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제 돈을 꺼내서라도 용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그만큼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고 계셨으니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드리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모습을 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공짜로 사는 줄 알았던 우리 집인데 시어머니께 다달이 월세를 내고 사는 것 같다고요. 불만스러워 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리기까지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의외로 차갑고 냉정한 모습에 제가 다 놀랄 지경이었죠. 자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걸로 불쾌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는 얹혀 사는 입장에서 감사함을 표현하자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꾸준히 용돈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였을까요? 이번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께서 불편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님은 딱히 하는 일도 없으셨고 아직 연금을 받는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정말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 바람에 어머님이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뛰며 살림을 챙기고 계셨고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하나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아들 부부가 얹혀 사는 바람에 네 식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송스러워한 건 당연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어머님께만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시부모를 두 편으로 갈라내서는 한쪽에만 용돈을 퍼주고 한쪽에다가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쥐어주질 않는다며 엄청 섭섭해 하셨죠. 제가 밥을 해주는 게 감사해서 그에 합당한 생활비라도 보태드리자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린 거고 그 돈으로 어머님은 다시 살림을 하는 데 보태 쓰시고 있으니 결국 혜택을 받는 건 시아버지시라며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오해도 풀려고 했습니다. 노력은 무진장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행동에 섭섭함을 느꼈던 시아버지는 그 어떤 말도 진지하게 들어주려 하질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다방 아가씨로 취급하기 시작한 게 말이죠.
제가 사무직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오는 전화 받고 업무 처리하며 있다 보니 체력적인 소모가 컸습니다. 정신적인 소모도 그에 못지않게 컸고요.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배때기라도 불리는 게 나름의 소소한 행복이었고, 그래서 평소처럼 집으로 후딱 퇴근을 했는데요. 아버님이 웬일로 저를 바로 찾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까 저한테 보온병 하나를 쥐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믹스커피를 타오라고 말이죠. 처음엔 아무 의심을 안 했어요. 부엌에 나가서 커피를 만들어 오는 게 귀찮으니 미리 보온병 큼지막한 거 하나에다가 믹스커피를 대량으로 타서 아무 때나 드시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뭐 사람이 귀찮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으니 이해가 갔죠. 그래서 저는 믹스커피를 타라는 대로 탔고 열심히 섞고 맛까지 확인하고는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맛 좀 보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아버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야, 며느리가 타주니까 확실히 커피 맛이 땡기네. 이 맛에 다방 여자들을 쓰나 보다. 라고 말이죠. 귀가 멍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싶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20년이 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몇 개월을 같이 살며 가족으로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방 여자를 운운하다니요. 그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추악스럽고 껄끄러움에 화가 밀려왔는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보인 아버님의 태도였어요. 커피를 무슨 막걸리 비우는 것 마냥 몇 컵을 비우더니 저한테 앞으로는 커피 타주는 걸 담당하라고 일임까지 해주셨답니다. 집안에서 자기 커피는 무조건 며느리가 타는 거라며 밖에 있는 시어머니께도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어디서 준비를 해오신 건지 한 브랜드의 인스턴트 커피 스틱이 들어가 있는 대량 박스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셨어요. 부엌에다가 저 편한 곳에 놓아두고 자기가 커피를 찾을 때마다 타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멀뚱거리면서 그 사태를 지켜보고 계셨으나 별 말씀은 없으셨고, 뒤늦게 퇴근을 한 남편에게 말을 하니 그제서야 남편이 저만큼 화를 내주더라고요. 저를 무슨 다방 아가씨 취급을 한 거냐면서 당장이라도 시아버지께 달려나가 화를 낼 작정으로 씩씩거렸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일단 제가 잘 달랬습니다. 저조차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이 상태로 시아버지랑 싸움이라도 붙었다가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 겁이 났거든요. 언제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참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얼마나 저를 다방 여자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며느리한테 매일매일 커피를 타달라고 할지에 대해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수라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날부터 아버님은 제가 퇴근하기만을 목 빠져라 기다리셨어요. 출근할 적에는 퍼들러 잠을 자야 한다면서 나가는 저를 쳐다도 안 보던 아버님이셨는데요. 낮에 일어나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주변 지인들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가다가 제가 그립기라도 하셨는지 퇴근 시간이 되면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던 때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곤 첫말이 꼭 커피 타와라 얼른 라는 말이었죠. 퇴근할 때까지 내내 기다렸으니 조금의 지체도 하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어찌나 커피를 타고 있는 제 뒤통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지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왔다가 그 꼴을 보고는 까무라치며 아빠 뭐해? 라며 소리를 쳤는데 시아버지는 미동 하나 없이 저를 보면서 커피 타주는 거 구경하잖아 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그게 또 기분이 나쁘다며 왜 그걸 이 사람이 타는데 아빠가 타도 되잖아 라고 받아쳤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아주 평온했죠. 아니 내가 구경하겠다는데 네가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겠다는데도 라고 하며 잠자코 계시다가 제가 끝내 다 만든 커피가 든 보온병을 챙기고는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다 커피를 다 마시면 또 방 안에서 며느라 나 커피 좀 타줘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절 부르셨고 저는 욱할 때가 있었지만 그냥 타드렸습니다. 커피 하나 타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자신도 용돈을 달라며 시위를 하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용돈을 드릴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끝끝내 커피를 잘만 타드리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기분이 매번 더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당당하게 저를 부르며 커피를 타오라고 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주 매일매일 타달라 부려먹고 다방 아가씨를 부르듯이 시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땐 이거는 시아버지가 주는 팁 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드시던 알록달록한 색깔의 알사탕을 턱하고 건네기까지 하셨는데요. 아유, 그걸 받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다 끓더라고요. 나를 정말 동네 다방 아가씨로 보는 건가 싶어 말이죠. 이 짓을 몇 개월에 걸쳐, 아니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도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버님도 이제는 제가 타주는 커피가 너무 맛있고 편해서 좋으신 건지 밖에서 하나도 사드시려 하질 않으셨어요. 물론 그럴 만한 돈도 없으신 분이셨으나 일단 제가 타주는 커피에 중독이 되셔서는 다른 집 커피는 쳐다도 안 보셨답니다. 명절에 친인척들 모인 자리에서조차 나는 우리 며느리가 타준 커피가 최고지. 너 얼른 커피 좀 타봐. 라고 하면서 저를 불러 커피를 타오게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도 보온병에 담아오자 그걸 저한테 다시 안겨주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직접 컵에다가 커피를 따라드려. 라고요. 한순간에 다방 직원으로 빙의가 되어버린 저였답니다. 한 분 한 분 가뜩이나 결혼초라서 어려워 죽겠었는데 커피까지 타드리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정말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까지 나는 듯한 더러운 심정을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참 간사하셨던 게요. 남편이 이런 모습에 화를 내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은근히 남편이 없을 때에만 제게 더 적극적으로 커피를 타오라 시키셨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커피에 컷자도 꺼내질 않으면서 말이죠. 이 모든 진상짓들을 겪다 보니 저도 슬슬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랑 짜고 치며 친하게 지내는 줄로 오해를 하셔서는 밥을 더 이상 차려주지 않기까지 하셨답니다. 저는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랑 즐거운 농담 따먹기라도 하는 줄로 아시고는 괘씸하다며 무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출근길에 밥은커녕 혼자 남편을 불러내선 남편 밥만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고 퇴근하고 나서도 보란듯이 제 밥그릇은 보이질 않았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그때부턴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걸 보면 제가 시아버지한테 행동거지를 똑바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며 말이죠. 그때부터 저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저를 못난 여자 취급을 하니 제가 가만히 눈뜨고 이 꼴을 당할 수만은 없었죠. 그리고 이 적절한 타이밍에 시아버지는 저를 경로당으로까지 불러내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 배달을 하러 말이죠. 나이도 이르신 분께서 거기까지 가서는 친구를 사귀신 걸로도 모자라 친구분들께 제가 타준 커피를 먹이고 싶다며 제게 커피를 타오라 시키시더라고요. 주말이었고 저는 집에서 쉬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축구 모임을 하러 새벽같이 나간 후였고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커피를 타서 경로당까지 가 커피를 나눠드린 적이 있었고 그 후 집에 돌아와서는 벽을 보고 다짐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경로당까지 가서 커피를 타드리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 말이죠. 등신처럼 끌려가서는 거기서 커피를 따르고 있는 제 스스로를 떠올리자니 너무 비참해서 숨도 안 쉬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경로당 간 걸 후회하고 소름 끼쳐라 하면서 회피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오랜만에 저를 다시 경로당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조기축구를 한다며 집을 나간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으셨던지라 혼자 아침을 말끔히 먹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그쯤 되니 저도 시어머니께 실망스러웠습니다. 용돈을 퍼주면서 고마워하던 건 저인데 단순한 오해 때문에 밥도 안 주는 치사한 모습에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커피를 요란스럽게 탔어요. 믹스커피 특유의 그 달달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도록 컵 안에 제 커피를 타서는 오래도록 싱크대 위에 올려만 뒀고 그러다 보온병을 챙겨서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께 지금 간다는 전화를 드리면서 말이죠. 경로당에 도착을 했더니 꼴랑 네 분의 아버님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다들 자판기 커피 하나도 돈이 아깝다며 굳이 집에서 쉬고 있던 제가 만들어 오는 커피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을 옮겼죠. 집에서 준비해간 일회용 컵들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따로 특별히 저희 시아버지께는 집에서 직접 가지고 나온 큼지막한 플라스틱 컵 하나를 드렸어요. 형광색인 큰 컵 하나를 말이죠. 시아버지는 뭣도 모르고는 자기한테 큰 컵을 줬다면서 친구분들께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다방 아가씨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순간 제 눈에는 불꽃이 튀겼어요. 며느리를 며느리라 소개해주지도 못할 망정 그 앞에다가 대고 다방 아가씨라 재차 표현을 하며 제 커피를 받아내려 하셨던 시아버지의 꼬락서니를 어찌 해줄까 한참 고민했죠. 그러다 커피를 따라 드렸습니다. 보온병 안에 친이 끓여서 뜨겁게 달여온 그 내용물을 컵에다가 따라드린 거예요. 순간 시아버지 표정이 찡긋거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은 이게 뭔가 싶은 표정을 보이면서 컵 안의 내용물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려 하시는데 저는 그런 아버님께 일단 잡수세요. 몸에 좋은 걸로다가 가져왔으니까. 라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슨 보약이라도 가져온 줄을 아셨는지 냄새가 구수하네 라고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다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벌컥 컵한 내용물을 마시는 그 순간 껄끄러운 냄새에 궁금해하던 다른 친구분들까지 별 의심 없이 컵을 들이마셨고요. 다들 나이대가 있으셔서 그런지 커피를 무슨 막걸리 마시듯이 쭉 들이마시더라고요. 그러다 동시에 으 라는 비명과 신음을 섞어가며 각자의 위치에서 입안 내용물을 뱉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리통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건 저 하나였고요. 제가 실은 커피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걸 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걸 들고 왔어요. 커피 내용물에다가 팔팔 끓인 카나리 액젓을 넣고 거기다 또 물을 타고 소금을 듬뿍 넣어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한 개떡 같은 음료를 만들어 왔답니다. 여러분들은 맛이 감히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만들어 보지 못했다면 절대 누구도 모를 거예요. 이 향이며 맛이 얼마나 사람의 식욕을 감퇴시키고 구역질을 유발하는지 말이죠. 시아버지는 내용물을 뱉어가면서 독약을 타온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진심으로 다급하게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한 죄로 며느리가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했다 싶으셨던지 그게 정말 독약이라고 해도 믿을 듯이 겁에 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가족들한테 더 늦기 전에 얼른 안부 연락이라도 하세요. 라고요. 딱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정말로 두 분이 핸드폰을 꺼내 집에다가 전화를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이고 나 죽네 라며 경로당 바닥에 등딱지를 붙이고 누워 심호흡을 거치게 쉬셨고 전 그제서야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까나리에 믹스커피 타온 거 가지고 오도방정을 떠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바로 누운 채로 저를 올려다 보더라고요. 방금 들은 게 사실인가 싶어서 몇 초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독약을 먹은 것 치고는 너무나 멀쩡했던 몸이었는지라 시아버지도 그제서야 자신이 멀쩡하단 걸 아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하며 주변 친구들을 챙기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친구분들의 머리통을 한 대씩 쥐어박으셨죠. 자신이 까나리 액젓에 속아 넘어가서는 죽을 뻔한 줄 알고 고꾸라져 있었다는 사실에 시아버지는 다소 충격을 받으셨는지 잠깐 동안은 정수기 앞에 가서 떠나지 못하셨어요. 차가운 물 한 번, 뜨거운 물 한 번을 번갈아 들이삼키시면서 어떻게든 입안에 있는 까나리 향을 없애려고 발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기다리던 친구분이 빨리 좀 나오라고 시아버지를 밀어당기던 순간 아버님은 그제서야 저와 눈이 마주치며 저에게 화풀이를 시작하셨죠. 너 어떻게 감히 시애비한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 내가 진짜 죽는 줄 알고 방금 전까지 말이야. 너 이 일들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내가 당장 너를 집에서 내쫓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아유 짜 이놈의 까나리는 여전히 입안에 있네.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라고 하면서 제게 집을 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절대로 이대로는 저랑 같이 한 집에서 괘씸해서 못 산다며 저령까지 자기 입으로 직접 언급을 하시며 저를 쫓아내셨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통보를 하신 거죠. 그러니 저도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미련도 없었어요. 어차피 지금에 와서는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까지 오해를 받아가며 집안에서 환영을 못 받는 존재였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는 죄스러운 마음의 용돈도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자식인 남편조차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예쁨을 받지도 못하고 밥 한 끼조차 얻어먹지를 못하면서 용돈까지 보내드려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시아버지까지 저를 이리 참담하고 암울하게 괴롭혀 오셨으니 이제라도 도망을 쳐야 할 타이밍이 왔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가선 짐을 챙기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집 나가는 저를 보며 어딜 가냐 놀래 물으시더라고요. 당일 집을 나설 때만 하더라도 본체만체 하시더니만요. 그래서 신경 끄고 시아버지 단속이나 잘 하시라는 말을 남기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놀라셨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뭔 짓이라도 하셨나 싶으셨던지 바로 집을 뛰쳐나와 저를 붙잡으며 물으시더라고요. 저 괜찮냐고요. 근데요, 시어머니하고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절 다방 여자 취급하시는 동안 어머님은 오히려 절 오해하며 방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직장 안에 있는 숙직실에 와서 지내고 있답니다. 곧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으로 내려갈 요량으로 사직 통보도 해놓은 상태고요. 남편은 제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이미 친정까지 쫓아가서는 저를 찾았나 본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부탁한 대로 제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단 말을 해가며 저의 행방을 비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 남편은 진짜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간 줄 알고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며 행방을 찾고 있고요. 회사까지 쫓아왔었는데 다들 사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제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남편이 진짜로 미쳐 돌아서는 그제서야 저한테 음성통화까지 남기며 집으로 와달라 빌기 시작했네요.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대로 쥐꼬리만큼이라도 받고 있던 용돈이 끊길까 싶으셨는지 집밥을 먹으러 오라는 말씀을 해가며 절 부르시는데 전 미련 없이 이혼도장을 찍고 친정에 내려가 휴식기를 가져보려 합니다. 저의 독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남편은 집에 있던 커피 믹스를 다 버렸다고 사진까지 인증샷을 남겨서 보내왔네요. 덤으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손에 쫓겨나기까지 해서 지금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고요. 나름 화목하게 잘 사는 집으로 보였는데 한순간에 개차반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제 손으로 이 가정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 흐뭇해하며 시아버지가 안 계시다 하더라도 그 집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되려 다짐을 했어요. 안 그럼 평생 그 집에서 빌붙고 사느라 독립도 못하고 살 것 같아서 말이죠.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니 생각보다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며 지내던 시댁살이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늑한 숙직실이 제게는 집이네요. 얼른 친정 갈 날만 꼽으며 그 사이 남편이랑은 관계 정리부터 확실히 해보려 합니다. 시아버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여파가 이리도 크네요. 앞으로 아버님은 남은 세월 동안 마누라랑 자식 눈치를 보며 어찌 사실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